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톤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벌써 21번째 방송입니다. 예! 지금 여기 도리와 보람이네 작업실입니다. 저희는 2주 만에 만났고요. 녹음기를 켜기 전에 지원 사업에 신청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됐고 이제 다음 달부터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 먼저 해보신 우리 김보람 작가님이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면접 본 얘기를 했죠. 예술적 자아는 내려놓고 외주받는 마음으로 팀과의 갈등에 다 맞춰주겠다. 이런 태도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고민을 하긴 했어. 너무 내가 예술 그럴 거면은 직장인 인턴을 뽑지 왜 예술가를 뽑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와서 약간 후회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예술인이니까 나의 자아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다. 하긴 거기서 막 시시껄렁하게 막 뭐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약간 예술인의 그런 것이야.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심리 상담을 한 5년 정도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종료한 얘기랑 건강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랑 카센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랑 지금 제가 오늘 친구가 가게를 개업해가지고 그 가게에 붙여놓으려고 광고지 같은 걸 뽑아왔거든요. 글쓰기 수업을 이제 개설하려고 그 광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냐? 그냥 끝나고 거기 가서 붙이려고. 그런데 왜 꺼냈냐? 보람이 보여주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도 할 얘기가 있어. 도대체 얼마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쓰면서 얘기해야겠다.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1번 상담. 순서는 안 맞춰도 되지만 이거는 정기 건강검진. 지금 보람이가 그릇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하지만 괜찮아요. 연필 깎는 것보단 나아. 연필 깎는 거는 살릴 수가 없어서 그거 할 때 조용히 있다가 편집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밖에서 들리는 뭐 계란이 왔어요 이런 거는 안 들리더라. 그래서 아이폰 엄청 똑똑한가? 약간 외부 소음 차단하나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그래. 일단 중요한 얘기는 제가 어저께 심리상담의 마지막 회기였어요. 내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상담 지원 사업해요. 거기서도 12회기 무료로 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끝나면 내 돈 내고 다니고 또 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가 종료 후 바로 신청을 또 못하거든. 한 해 쉬었다가 신청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은 아니지. 12회기 하고 내가 1년 하다가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것도 12회기 하고 또 내가 내 돈 내고 하다가 자격이 되면 또 그거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지원하는 12회기가 다 끝났어.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종료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종료를 하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은 근데 엄청 대단한 일이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한테 도대체 나 언제까지 상담 받아야 되냐, 이제 막 병이 나았을 때 의사가 이제 그만와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네가 나한테 이제 그만와도 된다 이런 말 해주는 거냐, 나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냐 했더니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너는 안 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 내가 아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막 울면서 선생님 저 다시 할래요 이렇게 다시 연락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를 기다리는 그 전의 시간들에서도
한두 번 정도 남았을 때부터 아 이제 나 상담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왠지 내가 상담 선생님 만나기 전에 막 일기 쓰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좀 살펴보고 그 제가 동료 상담 모임이라고 친구들이랑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듣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안에서 해석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냥 내가 옛날처럼 이 엄청난 감정의 파도와 힘듦에 휘말려 가진 않는구나.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거를 야 힘들구나 하고서는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게 끝나기를 기다리는 힘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전에는 선생님한테 언제 그만둬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제가 그만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선생님 너무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진짜 잘됐다. 너는 너무 잘하고 있고 힘도 생겼고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또 한켠 마음속으로 동시에 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손님을 잃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한다고 하는 것이 내심 선생님 서운하지 않을까? 마음속 그 생각이 잠깐 올라왔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의 어떤 직업 윤리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이제 그만 아파서 안 와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뭐 상담사나 의사나 의료인이 있겠냐. 그럼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아? 이제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잘 됐다고 하는 그 마음과 표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 거지. 이 자잘하게 나오는 이 마음들을 누르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또 막 눈물이 났어. 나도 모르게. 아니 이제 그 앞에 한참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상담을 막 하고 끝날 때 이제 오늘 근데 선생님 마지막이죠.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만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는 제 스스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엉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지. 선생님이 너무 좋고 잘 됐고 내가 가끔씩 너한테 잘 지내는지 연락할 거다. 근데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럴 때 나는 분명히 그때 부담 느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약간 영업의 차원에서 나한테 이제 다시 올 때도 되지 않았니?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나는 미리 걱정을 하고 혹은 저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아마 이쯤 되면 네가 힘들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도 또 걱정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그 이후로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겠지. 당연히 나의 내담자였던 사람이 이제 잘 살고 있나. 그리고 막 너무 힘든데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잘 지내면 잘 지낸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약간의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왔다. 그렇지만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그것만 막 붙들고 또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나 아침마다 일기를 쓰니까 그때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막 일기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뭔지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체 혹은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 정리를 해서 상담 선생님 만나니까 굳이 상담 선생님 이제 나 필요 없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상담 선생님이 하려는 말이 내가 한 생각이거나 혹은 상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 같아요. 했더니 네 선생님 듣기만 해. 그리고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그런 생각과 대화를 지금 너무 많이 하잖아. 너한테도 하고 일기장에다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똑같은 것도 반복해. 나는 그게 지겹지 않거든. 내 친구랑 전화할 때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쓸모임 쓸 준비라는 글쓰기 워크샵을 준비하는 거랑도 연관된 마음이었어. 어제 상담 선생님하고 한 얘기도 그렇고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내가 5주차 글쓰기 워크샵 커리큘럼을 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 친구네 가게에 붙일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한두 달 전쯤에 이 커리큘럼을 짜고 기획할 땐 재밌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때 막 하고 그 가게 주인장한테 보여주면서 재밌지 않냐? 너무 재밌어 보인다. 잘했지. 잘 짰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서너 명하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신났는데 이제 근데 언제부터 하게 될지는 그 가게의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우울해졌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한켠으로 완전 밀어놓고 있었고 이제 내일이 개업식인데 그 전쯤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가나 이 친구들도 좀 궁금할 수도 있고 나도 저거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할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학생들을 받아서 뭐 가르치거나 이끌어본 경험은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 글쓰기 모임을 내가 전에 도서관 워크숍에서 엄선해서 뽑은 우등생들과 하고 있는 글쓰기 모임은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거는 내가 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 정도 하고 같이 읽고 얘기하는, 왜냐면 그분들이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고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동료야. 학생이라기보다는 동료 같은 마음으로 하거든.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뭘 가르쳐줘? 사실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아주 작은 바로 앞에 있는 걸음을 내딛도록 징검다리 하나를 놔주는 것이 그 좀 같이 이끌어주는 사람의 입장인데 내가 그런 거를 잘할 리가 있나? 난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못하는 사람만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15만 원으로 정했어요. 5번이고 최소 3명, 많으면 5명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회당 한 번에 올 때 3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그랬는데 15만 원 써놓으니까 이거 좀 너무 비싼가 이런 생각이 혼자 좀 막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찾아보고 더 싸게 하는 데도 있어. 막 8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좀 글쓰기 선생님네 하는 저자들 아주 유명한 은유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막 40만 원, 50만 원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이 좀 있는 선생님들은 한 2, 30만 원 하거든? 근데 내가 그 정도까지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10만 원 이하로는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했고 이것이 괜찮아 보이냐 여러 사람한테 막 물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나의 어떤 나의 재능을 기반으로 한 일은 시급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정해야겠다라는 어떤 저의 마음의 기준 같은 걸 정했어. 물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가 좀 있지만 내가 한국어 수업처럼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작년까지는 15,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급을. 근데 이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쓰시는 외국어 구사자인데 한국말 되게 잘하셔가지고 내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더 자기네 요구가 명확해. 내 박사 논문이 괜찮은지 그 문장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사 틀린 거 좀 봐주고 단어 바꿔주고 이런 거보다 나한테 훨씬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약간 또 내가 15,000원 받고 이거 박사 논문 같이 써주고 있네.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진짜 15,000원 받고 내가 이거 해야겠냐? 최소한 3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아? 그때도 그런 마음이 올라왔고 그거를 끝냈고 이제 방학이라서 그분이 연락이 없었고 지난주엔가 처음 연락이 왔어. 선생님 다시 만나서 그거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시간과 날짜 약속을 다 잡았어.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그런데 혹시 올해부터 금액을 올리셨나요? 그러면 오른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야 먼저.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내 마음으로 3만 원이라고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 순간 또 너무 한 번에 얘기 못하고 엄청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3만 원이 올렸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 오자마자 올해는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3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혹은 아니야 그냥 한국인 회화 상대가 돼주는 건 3만 원이지만 이 선생님은 박사 논문 쓰는 거니까 5만 원 달라고 할까? 근데 5만 원 너무 비싸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15,000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은 나의 첫 손님이자 앞으로 그냥 약간 어떤 좀 단골 같은 느낌이니까 할인해서 15,000원에 그냥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답을 못 보냈어. 또 너한테 답을 못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15,000원 받으면 하면서 또 엄청 짜증날 것 같아. 최소한 3만원은 받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만원이라고 써야지 결심을 했어. 그런데 쓰려고 보니까 이게 또 15,000원에 3만원이면 2배 인상이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잖아, 심적으로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를 그냥 2만원만 할까? 이런 고민을 또 했죠, 한참. 그렇지만 사실 3만원도 싼 거거든. 이게 시중 가격이라는 것은 한 5, 6만원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선생님 계신 곳으로 직접 가고, 그 한국어 과외의 시중 가격이 5, 6만원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경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 먼저 약간 가격을 깎은 거지. 그 얘기를 듣고도 내 친구가 아니 왜 그래요? 너는 저자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어 교원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네 스스로 가격을 막 깎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시간당 5만원어치를 못 해주면 너무 마음이 보댈 것 같아가지고 3만원이라고 해야지 결심했고, 선생님한테 답장으로 네, 올해부터는 3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서도 그 뒤에 뭔가 구구절절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 혹시 너무 비싸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올린 이유는 15,000원이 너무 쌌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이게 또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셔도 외국분이니까 이 섬세한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하거나 전달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오해를 받거나 저 사람 비싸면 비싸다고 얘기하겠지, 혹은 마음속으로 야 2배나 올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하고 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야. 무색하네. 그래서 참 고민한 게 무색하고,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 거는 덮어두기로 하자. 약간 이게 어른의 대화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일의 대화. 그래서 3만원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쓸 준비 글쓰기 워크숍을 이제 오늘이 개업식이니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할 거면 오늘 이거를 광고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별적으로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다고 해도 뭐 얼마나 오겠어? 어쨌든 그 가게를 알고 그 가게에 애정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펼쳐 나갈 텐데, 그러면 오늘 가서 광고도 붙이고 어차피 내가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얘기도 해야겠다 싶어서 어저께 급하게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그리고 한 4월 중순부터 5회기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아도 좋겠다 했더니 좋다라고 했어. 그렇게 약간 더 용기를 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의욕이 나기 시작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 계절이 오가는 것처럼 나의 우울과 그 기력과 의욕과 이런 것들이 오가는 거에 선상인 것 같기는 해. 그 지난번에 그 친구들이랑 하는 동료 대화 모임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걱정되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좀 지금 컨디션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왜냐면 그 전 모임이나 그 전전 모임에는 그냥 그래요, 잘 지내요, 딱히 별로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것이 걱정이다 라고 내가 막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살아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거 전에 이제 내가 이걸 하면은 약간 예상 고객으로 보고 있던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글쓰기를 자기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언니 클래스 안 열 거냐 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열고 나중에 열게 되면 얘기해 줄게 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획할 때쯤에 너 가격 이 정도면 괜찮냐 이런 것도 상의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자기 클래스 열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내가 클래스는 못 열지만 원래 쓰는 거는 네가 혼자 알아서 쓰는 거니까 네가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봐줄 순 없지만 네가 쓰는 걸 도와줄 수는 있다. 우리 집에 와서 써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뭐 일요일날 2시간 와가지고 썼어. 그리고 나 다 썼다고 나 주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조금 다시 쓰거나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그냥 밑줄만 그어줬거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이것이 왜 이상한지 설명하는 거는 돈 받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지만 이제 걔가
이 수업을 자기가 들으려고 했는데 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 시간에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 언니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약간 과외처럼 자기를 따로 클래스를 하면 어떻겠냐. 좋다 라고 했고 그러면 얼마를 할 거냐 물어봐서 내가 또 너무 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내가 그냥 정해놓은 것이 시급 3만에서 5만원 정도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치고 월 4회라고 치면 한 12만원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보내면 내가 그 글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 글이 왔어요 지난 주말에. 그랬는데 너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씨 이거 비문투성인데? 이거를 다 고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그 쓸모임 하고 있는 두 분은 원래 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 그리고 비문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거든. 진짜 동료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학생이야. 이 사람은 학생이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초급반을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걱정이 들었고 사실은 좀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왜? 좀 그러니까 나 그 화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얼마나? 야 얘는 왜 이렇게 못 써? 아니 쓰고 싶다면서 너무하네. 아니 그걸 반성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상담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마음이라서 화가 났냐면 아니 지가 못 쓰면 되게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솔직하고 성실하고 담백하게 써야지. 어서 본 건 많아가지고 엄청 멋있는 말 쓰고 싶어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쓰고 있는 거야. 막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데 쓰고 싶은 단어. 아니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라고 막 이런 말이 막 여기서 나오고 아니 이런 단어를 뭘 쓸까 말을 생각하기 전에 주술 호응이 맞는지 호응 먼저 살펴봐야 되고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솔직하고 정확한 마음을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멋부리고 싶은 걸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마음이 너무 화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런 걸 또 화를 막 낼 순 없고 너 이럴 거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쓰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소중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어떤 내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작가 작업실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쓸 때도 도서관 이용객 중에 작가한테 글을 첨삭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봐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사용료 대신에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이 있었다? 그때 봤을 때도 내가 엄청 놀랬거든. 아니 진짜 너무 못 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글쓰기 워크숍을 여러 번 해본 나의 선생님이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너한테 보낼 때 그 용기를 먼저 봐줘야지 그걸 못 썼다고 막 말해주면 얼마나 그렇겠냐. 그리고 사실 그렇게도 안 쓰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냥 쓰고 싶어 하는 마음 진짜로 쓴 어떤 실천 그리고 네가 4번, 5번 읽어보면 그 글에서도 좋은 점이 분명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좋은 점을 칭찬을 먼저 칠하고 나서 요런 점이 아쉽네요 하고 3 정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면 된다. 근데 제가 그 글을 받았을 때, 우리 학생의 글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마음을 또 까맣게 잊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막 이 글을 써서 나중에 뭐 독립 출판물이라도 책을 묶어서 내고 싶은 건가요? 너의 글로? 아니면 2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잘 기록해서 그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싶은 건가요? 그렇다면 네가 써준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윤문해서 책으로 만들고 글로 쓸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쉽다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1번인지 2번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은 하자.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1번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주술 호응 잘 보고 단어가 정확한지 타전 찾아보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지 몇 번 더 질문하고 멋있게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좀 지루하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솔직하고 정확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먼저 서두에다 편지를 쓰고 그 문장에 주술 호응 어긋난 거, 이거는 주술 호응이 어긋났고 이 문장에 이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이거를 다 썼어요. 코멘트로. 그 옆에다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2시간이 훌쩍 넘은 거야. 이러고 나서 2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3만 원 받고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또 온 거예요. 또 한 명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이거는 정말 30만 원짜리다 혼자 막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론 내 모든 걸 이렇게 돈으로 치환하는 거에 대한 반성도 있어. 나는 이렇게 너무 속물인가.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우리 학생에게 그걸 보여주고 보여줬어. 그러니까 학생이 네 고쳐서 써볼게요 이런 거예요. 또 너무 쿨하게. 지지에 고민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너무 무섭게 내일까지 써서 보낼게요 이런 거야. 아니 내일까지 써서 보내라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주의 태스크다. 내일까지 써서 보내면 넌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된다. 이제 막 속으로 생각을 했어. 내일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 내일이 지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나는 이제 혼자 그걸 떠나 보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 걱정과 고민과 막 태산 같은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장을 쭉 보다가 야 글쓰기의 기본 이런 책을 얘한테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안 돼. 왜냐면 얘는 이미 자기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욕구는 있어.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문장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가르쳐주지? 막 글쓰기 기초 이런 걸 읽으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어떤 책을 소개시켜 줄까? 이러면서 내 책장을 쭉 봤다? 근데 그런 유혹하는 글쓰기의 최전선 이런 거는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너는 진짜로 뭐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가 온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다가 우리 집에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재밌게 진짜로 그런 기본적인 틀리기 쉬운 비문의 사례 같은 걸 고쳐볼 수 있게 하는 책이야. 그래서 내가 그 책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에 있어. 그 책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 책을 보세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도 무슨 책을 좀 사서 보고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내가 엄청 고민해서 3만 원입니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온 것처럼 생각보다 이 모든 거를 다 낱낱이 밝히고 설명하고 내가 이걸 다 쏟아붓고 이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쓸 준비 워크샵을 해볼 수 있지. 그렇게 이런 사람 5명이 온다고 해도 나는 물론 겁은 먹고 엄청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재미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자. 처음이고 안 해본 거니까. 안 해본 거 해보는 일을 좀 재밌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상담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2시간 동안 100만 원어치 해줬지만 그러니까 이 100만 원어치는 그만큼 노고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고 막 세세하게 모든 걸 다 막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끔 하려고 알려줬다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네가 쏟아부어봤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을 거다. 완전 초보한테는 초급반에 맞는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다.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정도를 알려줘야지. 네가 지금 진짜 걸음마 하고 있는 애한테 100m 10초에 뛰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맞네 그것도. 근데 그러면 이제 걷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걷는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사실 교육의 영역이니까 예술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좌절했지만 그렇게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엄청 기를 쓰고 내 모든 거에 혼신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받는 이도 스트레스만 될 뿐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림 그릴 때도 약간 나의 그림 선생님도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말을 해줘야 되나 할 때 아주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 훨씬 나아지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경험이겠지? 나의 그림 선생님도
선생으로서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게 뭔지 보여서 그것만 좀 잘하게 도와주는 거다 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한다는 것이 선배나 교육자의 역할인 게 너무 또 티가 나네. 그렇다면 나의 그 학생은 비문을 쓰지 말아라고 내가 호랑이처럼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생동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감각들을 놓치지 않게 대신에 그 마음이 뭔지 솔직하게 뭉뚱그려서 멋있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뭔지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 어떡해. 나 잘못했어. 정정해줘. 아니 근데 뭐 기회가 또 있겠죠. 나도 그러면서 반성과 뭐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님이 고쳐가지고 온 글을 가지고 내가 또 다음 단계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그 다음번의 글로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표현 훈련을 더 연습해보자고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내가 주술호응과 적확한 단어에 집착하지 않도록. 근데 사실 그것이 기본이기는 한데 주술호응을 맞추는 게 기본이지. 글쓰기에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릴 때도 뭐 선긋기를 연습을 막 많이 하는 것처럼 뭐가 그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박근혜가 자기가 앞뒤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느낌의 그런 말들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배우는 아기가 되게 단순한 문장으로 나는 배고파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좋은 문장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기의 파도가 나를 덮치네 이런 걸 쓰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웃기네. 지금 허기의 파도가 나를 덮치네를 쓸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쓰면 나. 근데 허기의 파도가 허기의 파도에 뭐 덮쳐졌다면. 그런 거지. 허기의 파도가 뭐 날랐다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글 쓰고 안 읽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편이지. 근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 작년에 만날 때도 퇴고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자기 한대. 무서워서 말하겠나? 그니까. 그만이 너. 약간 그런 또 되게 재수 없는 선생이 되면 안 되잖아. 안경 그렇게 써가지고 그치? 무서워 죽겠네. 그러고 아니 나는 너무 퇴고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퇴고하니? 이랬는데 자기 여러 번 본다는 거야. 시간도 했어. 근데 퇴고의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어. 왜?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고쳐 쓰고 싶은데 고쳐 쓰려면 그 이상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이상한지는 아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니까 새로운 이상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새로운 문장으로 교체하지 말라고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치라고 세세히 설명을 해주긴 한 거거든. 그런데 나도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더 방법을 알아가긴 하겠다. 그러네요. 진짜 빨간펜 선생님. 아니 빨간펜 선생님인데 그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노트 최고로 이상한 것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해야겠다. 아니 그거를 이제 내가 설명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퇴고하는 법이 훈련이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내가 또 자랑하려고 한국어 과외 광고지도 선생님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가져왔어. 봐봐. 이것도 봐줘. 귀엽죠? 아니 어 이거 손으로 쓰면 안 돼요? 되죠? 손으로 쓰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손으로 써서 우리 집에서 복사해서 해. 그러자. 그래서 내가 이거 그 현대 언어교육원 같은데 방 붙이고 왔다? 이거? 근데 나 또 너무 모범생이라서 불법을 행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너무 고민됐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막 매점 앞이나 그런데 그런 불법 광고지가 막 붙어있었거든. 더덕더덕.
근데 뭐 요즘 학교 왜 이렇게 호텔처럼 깨끗해? 그런 불법 광고지가 붙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다 합법 과사 게시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못 붙이고 왔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이 나의 학생과 나 이거 뽑아왔는데 붙일 데가 없더라 하더니 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내가 가서 합법 광고물만 있어서 못 붙일 것 같은 그 공간에 여기 붙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되게 승인받은 것만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러면서 그래서 신경 거기 붙였고 사실 아무도 그러니까 누군가 신경을 써서 떼더라도 떼면 다음 주에 가서 또 붙이면 되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마음을 내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 그럼 전화 오면 혹시 되고 싶습니다. 그래 사실 이 사람이 그냥 떼고 버리는 거지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불법 광고물 붙었으니까 경찰서에 출두하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썼어. 너무 전화가 많이 올까봐 카카오톡 아이디만 썼어. 캐나다 분이 하는 피자집이에요. 셰프가 캐나다 여성분이고 남편은 한국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기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좀 부탁해가지고 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거기 한번 갔었거든 먹으러. 그래서 근데 너무 모르는 가게고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뜬금없이 가가지고 이거 붙여도 돼요? 이러는 게 너무 민망해서 이제 지켜만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가는 코너샵에도 외국인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주요 운영진 중에. 그래서 왠지 그분이 외국인이 있으면 혹시 외국인이 드나들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도 붙여놔도 되나 해가지고 몰라서 가져왔어.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오늘의 대화 그리고 내가 어저께 상담에서 했던 얘기와 내 이 쓸준비라는 글쓰기 워크숍의 가격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신감에 대한 얘기야. 내가 어저께는 아니고 며칠 전에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나는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 술술 쓰고 잘 읽히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거 재밌으니까 소설만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쓴 에세이를 읽었어. 재밌어. 이 사람아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하고 있는 말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 되게 못 쓰는데? 이 속으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자기가 되게 뭐 다사다난한 경험이 많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지. 그 경험에 집중하면 모두의 이야기는 특별하고 다사다난하니까. 저는 그거는 인정해. 그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너무 어렵다. 그래,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자신감이 없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백이장 가서 상 받고 글 잘 쓴다는 얘기도 받고 내가 책도 여러 권 낸 사람인데 아니 책을 여러 권 냈다고 글을 잘 쓰냐? 그리고 그 책이 사실은 이런 마음도 좀 나한테 너무 어떤 선민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이 자기가 낸 책이야. 자기 회사에서. 아 그래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단행본 집필의 경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데 나는 글을 잘 쓰면서도 이렇게 이런 거 쓰기를 힘들어할까 이런 거가 너무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 어머 나도 어디서 제가 글을 잘 쓰잖아요 이렇게 말했으려나? 그러면 지금 나처럼 야 쓰지도 못하는 애가 저런 말 하냐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막 또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근데 내가 잘 씁니다 라고 말했고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그 정도 가지고 잘 쓴다고 하냐? 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상황을 상상하니까 저 사람이 나쁘잖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의 글을 써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말해야지. 왜 저걸 못 쓴다고 해? 나한테 못 쓴다고 누군가 말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잘 썼다고 말했을 때 너 못 쓰는 주제에 잘 썼다고 말했을까 봐 걱정되네라고 쫙 쪼그라들면서 싫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또 잘 쓴다고 말했을까봐 더 겸손해야지 이런 첫 번째 깨달음이 있었어. 그러다가 아니지, 못 쓴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무슨 기준으로 잘 쓰고 못 쓴다고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사람한테 못 쓴다고 생각하는 나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그런 비난을 받을 짓을 한 거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막 또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어. 그랬더니 우리 상담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막 웃으면서, 보현씨, 그 상황에서 보현씨가 배워야 할 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네? 다른 데 가서 잘 쓴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절대 아니고, 이거를 잘 못 쓰는데 잘 쓴다고 말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단 한 가지.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정도 쓰는데도 잘 쓴다고 하네. 참 이 자신감 놀랍다. 나도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도 맞아. 네가 네 글에 자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네가 작가고 선생이냐. 자신감 맞아? 겸손함이 없는 건데? 겸손함이 난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 아, 그 사람, 그치. 아니, 그 사람도 겸손함이 있겠지, 조금. 아니 그 문장에 겸손함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였겠지? 무슨 거기서 자신감을 왜 찾아 갑자기? 아니, 그렇지만 선생님! 맥락적으로는, 근데 나는 거기서 어쨌든 간에 나는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이미 난 충분히 겸손한데. 그래서 이보연님은 지금 너무 겸손하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나오네, 나 정도는 정말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 정도는 충분하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잘 쓰지. 그렇지. 물론 우리가 겸손함과 자기 반성과 성장의 의지가 없다면 계속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나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계속 내가 진짜 쭈그러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더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지원사업 면접 보러 가서도 하나도 긴장하지 않았고, 야,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맞춰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영혼을 갈아 넣는 작업이 아니고 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주하듯이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이나 어떤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너무 겸손해서 나를 깎아내리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글쓰기 워크숍에서도 물론 뭐 실패라고 할 만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일은 안 하면 좋지,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이것이 너무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다. 그랬더니 만약에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막 따지고 그러면 환불해줘버려요. 너무 흔쾌한 답변.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환불해줘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 그리고 이거를 4월 16일 날 시작한다고 딱 박아놔야지 4월 10일 날 일이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방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봐야지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라던가 그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일단 어떤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게 잘못되면 그걸 고치는 건데 그 방법을 못 찾겠네. 이거 뭐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완벽한 방법을 딱 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부족한 채로 해야겠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런 결심을 했고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쓸 때도 그렇거든. 내가 지난주인가 뭔가 마감을 하나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막 쓰는 것 족족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는 안 아파 선생님한테 가야 돼.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 말이나 일단 쭉쭉쭉쭉 써놓고 갔다 와서 다시 그 기분 전환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쓰거나 고치거나 해야겠다라고 진짜 아무 말, 내 입장에서는 아무 말을 막 쓰고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읽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 고쳐가지고 마감을 했거든. 그런 것처럼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내가 아무 말이라고 썼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 말은 아닌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뭐든지 일도 새롭게 하는 이 글쓰기, 글 쓸 준비, 글쓰기 워크숍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카센터와 건강검진도 결심과 다짐을 했답니다. 실행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내가 국가건강검진 받을 해예요, 올해가. 나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서울에서 항상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도 받고 그러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국가검진도 했어.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우리는 위내시경 안 하는 병원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다른 병원에서 위내시경만 받는 방식으로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매번 그것만 하러 서울 가기가 그래서 전주에 있을 때는 그냥 검색해서 괜찮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다니는 서울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죠? 12월까지인데 나는 벌써부터 걱정해. 지금 4월인데 시간이 벌써 흐르고 있다고.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한가한데 진짜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11월달, 12월달이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바쁘고 3월까지가 한가한데 근데 요새는 또 급한색을 바뀌었대. 왜냐하면 11월, 12월까지 못한 사람을 다음에 1, 2, 3월까지 해도 되게 좀 연장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월이 좀 바쁘기도 하다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라고 고민만 하다가 어디서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나는 중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검진을 좀 제대로 한번 쫙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내가 지금 여기저기 계속 아프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면 막 병원 같은 데서 엄청 비싸게 하는 건강검진을 한번 세트로 쫙 받아볼까?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야 근데 그런 거 진짜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어떡해? 막 걱정이 막 혼자 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60살 먹은 할머니도 아니고 나는 이제 막 건강에 관심이 생긴 사람인데 약간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 해주는 그런 거잖아. 그런 건강검진은.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난 지금 많이 아프고 한번 좀 재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디 가서 하지? 그러다가 무슨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그런 서비스 상품을 팔잖아요. 판대요. 그런 걸 알아보다가 대전에도 민들레 의료생협 있잖아. 거기에 건강검진 센터가 있더라? 그래서 한 3, 40만 원 정도에 그냥 기본 검진이 있대. 그래서 이거를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안 아파 선생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4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검진을 하지 말고 그냥 안 아파 선생님한테 40만 원 쓰고 국가 검진은 그냥 필요한 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잖아. 그 필요한 거는 내가 다니는 그 서울의 산림의료 생협에 가면은 내가 40대가 막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 검사 정도만 한번 추가로 하면 좋겠네요 해서 그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 내시경만 추가로 하고 유방 초음파만 추가로 해보려고. 갑상선도 많이 하긴 하던데. 갑상선이랑 자궁 초음파랑 하나던데. 자궁 초음파는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서 하면 되고 그래서 유방 초음파 그래 갑상선도 하자. 갑상선, 대장 내시경 총 3개만 추가로 해가지고 대전 성모병원에서 하려고. 대전 성모병원에도 일반 검진 센터가 있더라고. 국가 검진하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어저께 했어. 그렇게 하고 대전 성모병원의 국가 검진 센터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수첩에 적었어. 전화는 아직 안 했고. 전화는 아직 안 했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당장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거기도 막 예약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내가 진짜로 다시 올라왔구나. 컨디션과 기력이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럴 거면 이 기세를 몰아서 카센터도 지금 가야 되는데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를 가야겠다. 그때 내가 어느 카센터를 가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네가 그 어플 알려주고 어플에서 어딘가를 갈까 막 고민했었잖아? 그랬는데 또 막 그렇게까지 할 기운도 없는 거야.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 가는 길에 오다 가다 무슨 카센터가 하나 보여서 그냥 저기 가야겠다 속으로 생각만 했어.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또 실제로 막 그렇게 행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그 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저 칸센터 그냥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지도 어플이나 당근이나 뭐 지역 커뮤니티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카센터 같은 걸 검색을 해보긴 했었거든. 어디가 괜찮냐. 근데 다 그만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내 차가 그 무슨 기아 카센터, 현대 카센터 막 있는 것처럼 그 완전 공식은 아니지만 그냥 가게인데 뭐 지정업체 이런 식으로 나온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되게 가까운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거기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거기도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적었어 수첩에. 저 나중에 깜지되는 거 아니야? 전화번호로?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뭐 내일 정도로 예약하려고. 근데 거기도 또 고민인 게 내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근데 자동차도 2년에 한 번인가 정기 검사를 받거든? 네. 그것도 오래더라? 어. 그래서 이제 그 큰 카센터에서는 대행해가지고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 오기 전에 완주에선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전주 어쩌고저쩌고 센터? 사업소 이런 데 가서 그냥 국가에서 하는 그런 데서 그냥 휙휙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데서 했었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약간 뭐 브레이크 등이나 뭐 이런 거 나간 거를 봐줘 카센터에서. 그래서 그거를 봐달라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어려울 게 없잖아. 그냥 지금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을 되게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구나. 그런 거가 또 다른 깨달음이기도 했어요. 어저께 상담 선생님 마지막에 미안해 둘이야. 내가 깜짝하게 놀라겠어. 어제 상담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이 쓸준비 글쓰기 워크숍 하는 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답답해 할 거고 새로운 경험 많이 할 거고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다. 그런데 그냥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야, 내가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아량 있게 야,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해주지. 이 돈 받고도 해주고 나나 되니까 이러지 라고 생각이 될 거고 아마 컨디션이 안 좋고 우울해지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다. 똑같은 거를 보는 것도 너 상황에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는 거를 그냥 알고 있어야겠구나. 이번에 좀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거다. 내가 이거 하면서 또 막상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지만 막 너무 내가 보기에 못 쓰는 사람들이 오면은 뭐 화나고 답답하겠지? 그래도 뭐 그냥 좋은 마음일 때는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쓰고 싶어 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럴 수 있고 안 좋은 마음일 때는 야, 내가 지금 여기 3만 원 받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막 올 테지만 그냥 다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학생의 입장일 때를 생각해보면 나도 못 그리잖아. 못 그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름 마음으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선만 좀 고쳐봐요 라고 말할 때 감사하잖아. 정말 아 이렇게만 해줘도 이렇게 좋네. 하지만 내가 못 그린다는 사실을 나도 알기 때문에 뭐 엄청 큰 욕심은 없으니까 그냥 좀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상태가 좋으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도 귀엽죠? 응. 쓸 준비 워크숍 광고물도 귀엽죠? 이거 하얀색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원래는 이 사람 우리 집에 옷이 핑크색.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웹 이미지가 있어. 그런데 출력이 컬러로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파란색을 칠한 거야. 아 좋아. 일단 지금 나는 이 홍보물을 이 고급 인력인 보람 씨와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와 칠하기와 그리기 놀이를 할 거니까 일단 꺼도 될 것 같아. 다 했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